네, 안녕하세요. 26년도 중등국어 경기지역 합격자입니다. 3주 동안 했고 올인으로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대단한 이유는 없었는데요. 그 당시에 학교 선배들이 다 정동현 선생님 수업이 좋다, 뭐 구조화가 되어 있고 체계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소문이 많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들어볼까 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들어보니까 저랑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서 쭉 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직강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수업을 듣게 되니까 진도를 밀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공통적으로 있고, 그리고 정동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직강 수강생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상담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수업의 방향을 좀 설정을 해서 크게 엇나가지 않고 공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는 점이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좀 오랫동안 선생님 직강을 들었기 때문에 한 가지가 딱 좋았다라고 고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선생님 일단 교재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교재를 바탕으로 수업을 들으면 수업에서 나온 필기할 거를 교재에 옮기고, 그 필기한 거 교재를 바탕으로 한 판도 만들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전부 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그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었다라고 느껴진 것 같아요. 제가 느꼈던 선생님 수업의 특징이 있는데요. 선생님 수업은 이론을 공부를 하면 바로 기출을 풀어주시는 게 선생님만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 혼자 공부할 때에는 이론을 다 알고 나서 문제를 푸는 순서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이론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바로 기출을 확인해 주시니까, 아, 선생님이 오늘 다뤘던 이 거대한 내용 중에 이 부분이 시험 문제로 나오니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구나, 좀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눈이 좀 길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쭉 공부를 하면서, 사실 국어 교과가 양이 많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수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많은 양 속에서 중요한 것을 좀 골라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많이 저에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다른 선생님들은 뭐 몇 시에는 무슨 공부를 하고 몇 시에는 식사를 하고 이런 게 일정이 좀 세세하게 좀 짜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계획적이지는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근데 해야 되는 공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 수업을 일단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수업을 들었으면 그걸 복습을 해야 되고요. 복습한 거 키워드도 뽑아야 되고요. 뭐 한판 만들기, 3공 분석지 쓰기, 그리고 스터디도 있겠죠. 그리고 교육학도 틈틈이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일주일 동안 제가 해야 되는 공부를 좀 목록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수랑 재수 때는 시간대별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분들은 잘 맞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8시에 일어나서 교육학 했어야 되는데 내가 9시에 일어나 버렸네? 그러면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안 한 부분이 이제 영원한 공백이 되어서 공부를 다시 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번 합격한 해부터는 좀 할 일 리스트를 뽑아서 어떻게든 이번 주 한 주가 지나기 전까지 일요일까지 적힌 것들을 다 해내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시간대별로 하는 건 없었고요. 수업이 끝난 이후에는 복습 무조건 해야지. 목, 금, 토 수업이 끝나면 일요일까지 복습을 다 하고, 이제 월, 화, 수가 남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시간을 잘 나눠서 이제 3공 분석지나 한 판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교육학도 틈틈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할 일 목록을 만들어서 일주일 단위로 했습니다. 제 경우에는 안다고 생각했던 문제를 틀렸을 때 조금 멘탈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틀리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다행이다. 지금 틀려서 다행이다. 시험 문제 이게 나왔으면 꼼짝없이 틀렸을 텐데, 너무 억울했을 텐데 지금 틀려서 다시 잡아서 다행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니까 멘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얼른 옮겨야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 약점을 확인하고 고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틀린 문제들은 마음가짐으로 해도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또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포스트잇 같은 걸 붙여놔서 그 시험 전주나 전전주에 포스트잇 붙인 것만 빠르게 봤습니다. 끝까지 나는 모르는 거를 이제 보완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멘탈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체력 관리는 이제 잠을 충분히 잤습니다. 자는 것도 훈련이더라고요. 저는 항상 자기 전에 휴대폰을 보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는 시간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합격한 해에서는 자는 것도 훈련이고 공부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10시가 되면 핸드폰 내려놓고 잤습니다. 그리고 5시 반이나 6시쯤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충분히 자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충분한 수면 시간이 좀 버텨줄 수 있는 체력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2차는 스터디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스터디 조직은 전동현 선생님께서 1차 합격 발표가 나기 전, 후로 이렇게 나누어서 구성을 해주세요. 이때 전후 상관없이 뭐 초수생, 재수생, 뭐 N수생 여러 구성원이 있는데 저는 초수, 재수 상관없이 그냥 동현 선생님이 조직해 주시는 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마다 다 시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초수 선생님들이 잘 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경험해 보신 분들이 더 잘 보는 부분이 있어서 인원 구성 같은 경우에는 경력 상관없이 선생님께서 조직해 주신 대로 스터디 위주로 했고요.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면접 책이 있어요. 임용 면접 레시피라던가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이다가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임용 면접 레시피를 기준으로 또 한 판을 만들었습니다. 공부를 한 판으로 많이 해왔다 보니까 그래서 한 판으로 구조화하면서 그동안 배운 게 구조화다 보니 구조화로 공부를 하면서 해당하는 영역의 활동이라든지 개념, 중요성, 의의, 뭐 교과교사나 담임교사로서의 측면 구체적인 활동 위주로 좀 스터디원들과 이야기 나누고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AI도 활용을 해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AI라면 교과교사랑 담임교사 측면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면 말이 되는 것도 있고 말이 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건 좀 창의적으로 내가 좀 재가공할 수 있겠다 싶은 소스들은 활용을 해서 나만의 활동으로 만들어서 면접 답변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실현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그 문제를 이제 스터디원들과 돌아가면서 하나씩 뽑고 그리고 서로 수업 실현해주는 거 봐주고 피드백해주고 계속 돌렸던 것 같아요. 이것들을 매일 하는 건 아니고 저희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화목토로 나누어서 월수금 일에는 개인 공부를 좀 하고 그리고 화목토에는 실현하고 피드백 받는 시간 가졌습니다. 제가 초수 때 좀 인상 깊게 본 합격 수기가 있습니다. 제목이 결국 합격 수기가 된다 라는 제목의 글이었어요. 내용 읽어보니까 자기가 뭐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 언젠가 지나갈 것이고 합격하면 이 내용 꼭 합격 수기로 써야지 하는 그런 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도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어려움에 빠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들이 다 선생님들만의 합격 수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본인만의 합격 수기를 쓸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